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한 30대 남성 이모 씨. 지난 주말 한 유튜버가 이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폭로한 데 이어 이 씨 추정 SNS 계정까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이 씨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 여성은 이번 사적 제재 논란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사적 제재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일단 제가 촉탁한 것도 아닐 뿐더러 다만 오는 12일 법정에서 탄원서 7만 5천 장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엄벌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2심 재판 중에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발견돼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가 바뀌었는데 이를 토대로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신상 공개 처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성폭법상의 일부 범죄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이제 할 적에 신상공개 명령을 같이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번 유튜버발 신상 공개를 계기로 현행법상 자의적인 경찰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소집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짜 명백하게 지금 피해자가 소외돼 있기 때문에 사후 체계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신상 정보까지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공개된 9분짜리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전과 기록까지 들어있습니다. 현재 500만 조회수에 육박한 상태인데요. 곧이어 해당 남성의 SNS 계정 정보도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가 과거 게시글의 내용도 이렇게 재조명됐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자 당사자한테는 필요가 없는 게 피해자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네, 실제로 이 피해자의 집 주소 알고 있는 이 가해자는요, 출소 뒤에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그냥 이게 내 진짜 사건이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들고 조금 무섭더라고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만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신상 공개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앞서 이 피해자는 2차 가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앞서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에 모두 신상 공개 청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는데요.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 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그 신상공개위원회는 열리는 걸까. 계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이게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현행법상 흉악범 신상 공개는 정식 기소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체포 직후에서 구속영장 심사까지 아주 짧은 기간만 가능합니다. 이 돌려차기 사건, 이 피해자가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시간을 놓친 건데요. 현실적으로 신상 공개 피고인 단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항소심이라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어떠한 법제도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검찰이 기소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2010년도에 도입된 이 흉악범 신상 공개,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공개 사례 47건에 불과합니다.
신상 공개 조건 4가지 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 대다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을 직접 폭로하는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죠.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사전 통보에 690명의 나쁜 아빠들, 그동안 주지 않던 양육비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트 운영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국가가 제시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제시하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왜 이대로 하지 않냐, 이건 말이 되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없는 상태에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녹색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과 함께 옆에는 이름과 직업 같은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한 사건 사고 전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경찰서에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돼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을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조건이 갖춰지면 검사나 경찰만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인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건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한 처벌,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당 유튜버는 MBN과 통화에서 처벌을 감수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빨리 사법부에서 중요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겠죠. 유튜브 측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고 해당 영상을 48시간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학교폭력과 중고차 사기 등 범죄 사건들을 주로 다루며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뒷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불복했고 재판부에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선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가해자의 DNA가 검출돼 성폭력 동기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감식실에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청바지 안쪽 등 5곳에서 DNA가 검출됐습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버클이 내려가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과 바지 끝단이 접혀 있었다는 출동경찰관의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기존에 적용됐던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